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업스토리의 업사부입니다. 자, 오늘도 더 플러스 TV 여러분들 중요한 또 부동산 얘기 좀 해볼 텐데, 급작스럽게 올림픽 파크 포레온 여기에 또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이태원 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거 뭔가요? 갑자기 이게 지금 뭐라 그러죠? 준공 승인 신청이 안 됐다? 네. 뭐 입주를 하려면 이제 우리 집이 다 지어졌다라는 거를 이제 관공서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실사가 나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잘 지어졌는지, 어떤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기반 시설 관련돼 있는 시공업체들이 우리도 공사비가 올랐는데 우리는 왜 돈 더 안 줘? 여기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찌어찌 간에 둔촌 주공 살리기 뭐 네, 이렇게들 네, 많이 네. 얘기했는데, 네. 건물을, 그죠? 아파트 네. 건물들을 쭉쭉쭉 다 올렸어. 근데 그거 다 지은 다음에 네. 뭐 소음 방지랄지 네. 뭐 조경이랄지, 네. 그다음에 뭐 일부 도로들, 중앙도서관, 네, 중앙 그리고 도서관, 진입하는 도로, 뭐 요런 그런 부분들. 것들이 이제 지을 차례가 됐나 봐요. 순서가 아무래도 그 메인 지어놓고 그다음 주변 하겠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안 된 거죠? 마무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돈 더 내라. 네, 다 지었을 건데 일부 경미한 상황이 아니면 준공이 떨어질 건데, 그것보다는 조금 덜 지어놓은 상태일 것이고, 그리고 뭐 중앙도서관이라든지 뭐 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예전에 뭐 약속한 금액이랑 좀 많이 차이가 좀 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공사도 좀 지연된 상황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뭐 한 170억 정도인가 그 부분을 좀 인상을 해서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뭐 상황입니다. 110억 정도는 네. 되겠어 하는데 지금 170억이라서 지금 네. 조율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언제 뭐 어떻게든 조율하려고 하겠죠. 강동구청에서도 네. 이거를 최대한 입주 날짜에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도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약간 요런 게 걱정이 되긴 해요. 네. 이제 뭐 전세로 들어오든 아니면 이제 본인이 살 집으로 네. 들어오시든, 그 이미 기존에 살던 집을 계약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 네. 기전 맞춰서, 그죠? 그렇죠. 시점에 조금 일정에 좀 문제가 생길 것도 같은데, 그것들이 뭐 이게 장기간 또 표류한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좀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조합에서도 아마 그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가 11월 27일부터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날 입주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으신 분들이 분명히 여기에 이제 조합 측에다가 일정에 대해서 벌써 다 얘기를 해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것들 다 쓰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는 다 사전에 다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입주하는 시점까지 어떤 그런 호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아마 피해 보상 금액이 얼마큼 나올 건지, 그리고 여기에 170억이는 여기는 셋업이 돼 있으니까 요것보다 크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지연 보상금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 크다 보면은 여기에서는 조금 조합에서는 좀 지불을 할 수 있는, 빨리 조금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그 보상금은 네. 조합 측에서 네, 조합에서 내는 줘야 거죠. 되는 거. 이거 이제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이제 뭐 사업 주체는 조합원이니까. 네, 그래서 조합원들이 사업의 주체고 업무를 보는 게 조합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자금이라든지 그런 집행 비용들이 다 이제 될 건데, 여기도 17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뭐 대의원 회의부터 해가지고 그 조합원들끼리 또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돈을 지불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마 그런 것까지 아마 다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도 뭐 막연히 뭐 170억에서 뭐 110억만 주면 되는데 170억을 줘야 되냐, 뭐 그런 부분 역시도 요즘에는 약간 그런 표준 계약서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했을 때 그냥 막무가내로 60억 더 줘가 아니라 거기 합당한 어떤 자료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무리 없이 또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느낌상 네. 이게 얘는 왜 이렇게 시끌시끌해, 그죠? 네. 공사하다가 멈춰서 네. 뭐 하고 어떻게 겨우겨우 좀 정부에서 네. 뭐 이렇게 이 사람 뭐 이거 특혜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이제 어떻게든 되나 싶었는데, 그렇죠. 막바지에 지금 와서 더군다나 대출까지 조여놔가지고 지금 또 네. 이건 뭐 비상 아닌가? 네. 돈 못 구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하지?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요번 문제까지 터져서 야, 사람들의 인식이 저기 뭐 문제가 저길 꼭 약간 네. 부정적 인식이 커질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뭐 흘러가는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가 될 수 시간 지나면 있는 옛날에 그런 과정, 그랬었었지. 예. 왜냐면은 이게 뭐 공사 중단이 되고 했던 부분들도 그 자재값이 막 올라갔던 이유도 뭐 우리가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전쟁. 언제 싸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북한이 또 파견됐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가 뭐 자재값이 뭐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대출이라고 하는 거 역시도 이거는 얘네들은 일정이 다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대출이 나올 줄 알고 네네, 입주 그렇죠. 시점도 그럴 것이다라고 다들 어쨌든 스케줄 상의 그런 하나의 그런 거였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뭐 거래량이 증가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가계 대출 금액도 갑자기 커지고 뭐 그런 부분이 이렇게 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약간 좀 힘들어진 부분도 있는데 저는 약간 어쩌면은 이것도 조금 좀 내피셜이기도 하고 음모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게 170억 때문에 만약에 한두 달 정도 입주 시점이 조금만 늘어진다라고 하면 새해가 바뀌잖아요. 그죠. 한 달 정도만 지나면은 네. 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24년에서 새해가- 25년으로. 새해가 바뀌면 여기는 일주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3월 31일까지만 이제 조합에서 뭐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조합에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제 4월 1일부터는 각자 또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3월 31일까지 그래서 입주가 다 끝나야 된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시점에 우리가 뭐 지금은 약간 전세 가격이 왜 안 떨어질까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입주장에 대한 얘기를 드렸을 맞아요. 때도 네.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서로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요.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쯤 되면은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바로 한두 달 앞두고는 못 구하고 있어 세입자를 그 문제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3월 31일까지는 어떻게든 이제 해야 맞춰서 되니까. 들어가야지 이제 잔금이라든지 그런 걸 다 네네네.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한 달 남은 거야가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한 4개월 정도 4개월, 남은 5개월 거군요. 정도 남은 거죠. 아직까지. 돈에 대한 부분의 여유가.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싸리라는 표현 괜찮나요? 차라리 네. 조합에서는 이런 것들을 예상을 못했잖아요. 네. 대출이 안 나올 것이다. 우리가 한동안 뭐 몇 개 은행에서는 뭐 잔금 대출도 안 된다. 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안 된다.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대출도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만 혜택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해가 바뀌면 은행에서는 다시 새해의 어떤 구상을 짜야 되고 거기에 맞춘 예산이 또 편성이 될 것이고 대출을 얼만큼 해줄 수 있는 총량이라든지 그런 게 충분히 정해질 수 있는 게 1월 달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가 차라리 여기도 대출을 받기가 더 네. 수월해질 특히 잔금 수가 대출. 있겠군요. 전세자금 대출은 별개로 치더라도 네네. 우리가 5대 은행에서 12,000 가구를 그 누워서 누워서 뭐라 그래야 되나? 누워서 떡 먹기? 네. 내지는 땅 짚고 헤엄치기? 손 안 대고 코 풀기. 그렇죠. 그런 거를 은행에서 할 수 있는데 은행 12,000 입장에서는. 세대에서를 놓치기에는 아깝죠. 논아 먹어도 되는 건데 5개 은행에서 논아 먹어도 얼마나 많이 논아 먹어요. 또 이자가 꽤 아직은 비싸거든요. 엄청 크죠. 네. 12,000 세대의 중도금 대출만 빌린다고 해보세요. 이게 12억, 13억짜리 아파트였는데 그럼 6억씩만 빌린다고 해봐요. 오히려 되려 1월 달이 되면 은행에서 영업 나올지도 모르겠네. 그럼요. 지금은 해주고는 싶은데 안 돼. 네. 일 수도 있는데 1월 달에 이제 예산이라든지 자기네들 음. 그런 어떤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총량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1월 달에는 되게 적극적으로 영업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전체에 우리가 대출 요 양이 그 단어 못 제한이 썼잖아요. 이제 되는 이제 네, 이 네, 상황이 이 해가 바뀌면서 풀릴 수 있으면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저는 네, 있다고 봅니다. 그런 네. 상황이군요. 네. 이게 단순히 야 이거 어떻게 큰일 났어 할 것만은 아니군요. 솔직히 170억이면은 음. 몇 조 단위 사업이었는데 음. 그 1%도 안 되는 돈인데 음. 그거 가지고 공사가 안 된다고 입주 안 된다고 막 발을 동동 거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네네. 네, 조금 더 차분하게 또 기다리시면 여기에 이제 조합원들 그다음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 역시도 씩 웃으면서
올해 구정을 잘 보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네. 자, 아무튼 요게 뭐 지금 너무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좀 이제 세우시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20년 만에 잠실에 네. 야,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야, 이게 특공 청약에 무려 4만 명이 몰렸대요. 4만 명. 엄청나죠. 야, 대단하네요. 네. 그게 특별 공급이 282가구였는데 4만 개 가까이 되는 청약 통장이 몰렸다라는 거 대박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날짜예요. 오늘 10월 22일 날 제가 방송을 찍고 있는데 오늘 일반 분양 청약이 이제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아마 더 몰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신혼부부하고 다자녀는 또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게 13,000개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플러스 또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숫자가 상당하면 아마 뭐 기네스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약간은 네. 또 새롭게 또 넘어섰다라는 얘기를 좀 조만간에 또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일정이 지금 일반 분양 네. 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네, 오늘 내일 지금 네 지금 20 6시 다 됐으니까요. 네. 네 이제 거의 끝나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참 아파트 인기가 네. 정말 하늘을 찌르고 대단합니다. 좀 이제 얼죽신 그것도 얼죽서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 얼어 죽어도 서울의 신축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일정들이 뭐 내년에 공급이 줄고 내후년도 줄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신축이 뭐 잠실 쪽이랄지 이런 쪽들로 해서 더 늘어나기는 하고 더 늘어날 예정일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서울에는 이제 뭐 내년에는 확실히 공급이 줄기는 줄고요. 제가 오늘 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의정부의 그때 나리백시티라고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 단지도 거기도 아마 청약 통장이 10,000개 이상 몰렸다라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의정부인데도. 네, 의정부인데도. 그래서 의정부 그 지역에서도 신축 아파트가 안 나온 지가 좀 오래됐었긴 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어떤 니즈들은 약간 갈망하는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생활이 좀 편하고 어떤 좀 서울하고의 어떤 대규모의 아파트들의 그런 트렌드라든지 그런 걸 쫓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 동네에서는 제가 대장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요즘에 새로 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라든지 뭐 그런 아파트들 관심들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파트도 뭐 구축이 있고 신축이 있고 뭐 이 중에서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지금 와 있는데 사실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 공부를 안 하면서도 도서관에 왠지 가면 내가 뭔가 이룬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조금 약간 별개겠지만 뭐 이렇게 좀 고급 승용차를 또 시승을 하고 막 몰아볼 때 혹은 내가 내 차가 그게 됐을 때 뭔가가 가슴 벅차오르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이 아파트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좀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아파트가 왜 도대체 같은 지역인데 인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쪽 아파트와 이쪽 아파트가 같은 평수인데 가격이 저렇게까지 억 단위 차이가 나고 이럴 걸까? 이게 세대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한번 아파트 변전사를 통해서 왜 이 아파트가 더 비싼가, 그럴 가치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